네, 이 시간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관심 종목과 또 이슈 진단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 리서치 아름 최송환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실적 시즌입니다. 상당히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현재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보다 좀 큰 시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업종들이 주도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시장에 좀 큰 위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IT 대형주들이 최근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반등의 시점이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5G라든지 비메모리 분야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G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KMW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1,180억 원으로 70%가량 증가를 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800%가량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네. 비메모리 분야의 대표적인 업체 이제 네페스의 1분기 영업 실적을 살펴보자면 매출액은 7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0%가량 증가한 100억 원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들은 이런 실적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안 좋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을 충분히 찾는다면 좋은 확률 높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이 딱 저의 귀에 꽂혔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현재 실적주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미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 중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수소차 업체들 중에 네. 하나인 일진다이아라는 업체가 2분기 일진다이아. 잠정 네.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2분기 매출액이 435억 원으로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6억 원으로 8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진다이아가 실적 공시를 하면서 당일 상한가로 이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수소차 분야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이 나오면서 어떤 그런 시장을 또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섹터 전반적으로 함께 그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좀 이후에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커버하는 업체 중에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요. 네, 지금 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2분기 실적이 또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1분기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분기 영업 실적을 저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네. 매출액은 8,400억 원으로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2억 원으로 90% 그러니까 80% 정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70억 원으로 5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술한 바에 따르면 PER 4.6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까지도 좀 이런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이제 2분기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런 실적이 저희들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의 주요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건설 부분, 그리고 수입차 유통 부분, 무역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 분양 물량이 뭐 가장 최고치에 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6,000세대에 불과했었던 주택 분양 물량이 올해에는 12,000세대로 급속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입차 유통 부분에는 지난해 여름에 이제 BMW 유통이 어떻게 보면은 화재 사건들 때문에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AS 부분으로, 수익성이 높은 AS 부분으로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신차 프로모션 비용을 축소시키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흑자 전환을 이미 전환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르게 이제 수익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뭐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로는 조금 빠져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확률 높은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그룹사 전반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건설업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따지고 보자면 뭐 코롱 티슈진 사태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코롱 티슈진의 지분을 0.57%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네. 그룹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무와 그런 연관이 될 만한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집값들, 그러니까 강남의 재건축 을 하고 있는 그런 건설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 동사는 이제 세종시라든지 부평 같은 이런 지방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7월, 5월에도 8,300원까지 한번 내려갔었고, 7월에도 네. 조금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 두 흐름 모두 코롱 인보사 사태라던가 코롱 티슈진, 그리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슈 전부 다 좀 더 이해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이다. 그래서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산 가치나 또 자회사 사업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 자산만 하더라도 장부가가 2,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서초동의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부가로 6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부지가 그 삼성동 서초 사업과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감안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추진되게 되면 5배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의 그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동사가 자회사로 지금 공동주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타다라든지 소카가 이제 차량 공유 비즈니스에 선점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높게 네.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동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하우스 쉐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비즈니스에 어떻게 선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앞으로 많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자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주택 사업 역시나 좀 더 성장세가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트렌드로 읽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